우리나라는 참 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항상 평화가 넘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에서 핵미사일 한번 날린다 뭐 어쩐다 하면은 그때는 또 안보위기다 좀 떠들썩해요. 근데 그거 잠깐이죠. 그러다 미사일 발사하고 좀 잠잠하면 또 언제 그랬냐, 안보위기가 어디 있냐, 이런 분위기예요. 안보위기가 지속된다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중간에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계속 위기는 위기죠. 또 위기가 아니라면은 미사일 하나 쏘나 안 쏘나 위기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금 뭐 한다고 위기가 없던 위기가 있고 또 안 한다고 있던 위기가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지속적으로 대안을 찾고 대응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죽 끓듯이 그래요 좀. 그건 그렇고요. 오늘 대화 이어지겠습니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말이죠. 이 존 볼튼 강경파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군사적 충돌 피하기 위한 해법은 북한 해체와 한반도 통일뿐이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군사적으로 안 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군사적으로 전쟁을 안 하고 서로가 사는 길이 뭘까? 지금은 평화 입으로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다 알아해줄 것이다, 뭐 별일이 있겠어? 이것은 뒤에 큰 화근이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그 생각한 대가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이런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존 볼튼 이 사람은 이제 이야기는 뭐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담판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통일시켜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김정은 정권 군 수뇌부 관리들을 망명하고 피신처를 은밀히 제한하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예요. 중국이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어떤 이익이 있어야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럼 미국에서는 어떤 이익을 중국에 줄 수 있겠습니까? 존 볼튼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의 난민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 이제 긴밀히 협력하고, 그리고 북한이 만약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합국이 평양의 핵 방사능 무기를 장악하고 질서를 유지한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해결이 되면 미군은 주둔하지 않고 뭐 부산 근처나 저 멀리 이렇게 재배치하겠다, 이렇게 선언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 중국이 오케이 할까요? 그 정도 가지고는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한반도가 통일되고 여전히 한국이 강력한데 거기다가 중국하고 서로 국경선을 맞대고 강력해지는 한국,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그렇게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평안도하고 한경도를 완충지대로 중국한테 준다, 뭐 이렇게 하면 중국이 오케이 할는지도 모르겠네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친중 정권을 북한에 세우게 하겠다, 핵은 제거하고, 미국이 그렇게 뒤로 협상할 수도 있죠. 친중 정권을 세우는 것을 하란다. 그거는 남북 통일이 이제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핵은 제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미군이 한국에서 무슨 철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안을 내면은 혹시 중국이 또 오케이 할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지금은 북한하고 싸움 같지만은 바로 중국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모두 중국의 뜻에 다 달렸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국경선 봉쇄하고 원유만 틀어막으면 북한 당국은 견디기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군이 북한만 대응하는 게 아니고 중국하고도 대응하고 있다 봐야 되고, 미래도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기 체제라든가 전략 자체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짜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존 볼트는 말은 전쟁을 안 하고 하는 방법은 그것뿐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 나머지는 전쟁밖에 없다. 전쟁하기 싫다면은 중국이 그와 같은 방법을 따라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한미연합군이 만약에 북한을 공격하면은 자기들은 반드시 개입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반면에 북한이 미국을 공격해가지고 미국이 공격할 때는 개입하지 않겠다. 그때는 중립한답니다. 북한이 공격할 때는 중립, 한미연합군이 공격하면 개입. 이것이 바로 중국 정책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전쟁을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인중 국경 거기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서로 전쟁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고 중국 멀고 긴 국경 전체가 비우호국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동북아에는 한미일 연합군이 있지만 조금 내려가면 대만 있죠. 그 아래 필리핀 있죠. 아래로 남진아해 쪽에서도 모두 비우호국입니다. 베트남, 호주, 그리고 카자흐스탄 전부 비우호국이고 심지어는 몽골국까지 비우호국입니다. 중국 다 싫어합니다. 여차하면 티베트고 어디고 독립하겠다 할 것이죠. 신장 위구르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부에 통제가 약해지면 국내 자체에서도 이파 저파 갈라져서 나라가 쪼개질 우려가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어디서 함부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더구나 두 군데서 전쟁은 못하는 나라입니다. 이 강대한 미국도 두 군데 전쟁을 벌이고 두 군데서 다 승리할 수 없다 이런 판인데요. 그럼 전쟁 안 하고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실제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 핵무장 카드를 쓰는 것입니다. 언플이 아니고 실제적인 핵무장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하고 또 하나는 북한을 위아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공작과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는 자주 언급을 해봤습니다만은 미국이 최후 카드를 쓰는 거지요. 한국, 일본 핵무장, 대만까지 핵무장 시켜버리겠다. 그렇게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죠. 아니 실제로 핵무장 시키려고 해야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안 믿을 거예요. 뭐 설마 미국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세계 핵 도미노가 일어나는데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카드 효력이 얻고 있는데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무장, 일본 핵무장, 대만 핵무장을 용인해 버리려고 딱 작정을 하면 그때는 중국이 바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핵무장 시키고 그리고 북한하고는 뭐 평화협정을 맺든 어떻게 하든 북한이 핵무기를 외부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핵무기 자체를 팔아먹는 거 이런 것을 막는 거죠. 평화협정하고 그리고 남과 북에서는 서로 그때부터는 공존하자 하고는 왕래하고 돕기도 하고 평화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한국 국민이 알아서 할 일이죠. 물론 때도 위험해요. 한국은 내부가 분열돼 있어가지고 좌편향돼 있고 이제 이 부분은 한국인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돼요. 그걸 못한다면 그건 나무 탓할 필요 없죠. 핵을 가진 한국과 핵을 가지지 않는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는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미래 한국을 위해서도 그와 같은 방식이 괜찮습니다. 이제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전쟁 안 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이제 흡수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미국, 중국 협조를 받으면 더 좋고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저 방송선을 바다에 띄우든 비행선을 허공에 띄우든 해가지고 북한 전역에 어떤 방법으로든 방송 전파가 도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얼로 하든 간에 중국 쪽에서 방송을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드라마가 됐든 테이프가 됐든 대량 유입시키는데 그 내용들 중에 반드시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통일이 되면은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각기 집을 주고 땅을 나눠주고 개인 소유를 허락하겠다. 다 땅을 분배해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옷도 주고 쌀도 주겠다. 실제로 한동안은 식량을 무상으로 배급해 줘야 될 겁니다. 쌀도 주고 옷도 주고 논도 밭도 나눠줄 것이고, 통일이 되면 북한에 수많은 기업들이 가서 투자를 하고 길을 내고 전기를 깔고 보수를 하고 다 할 거기 때문에 자연히 직장이 수도 없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 직장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월 임금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수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뭐가 달라지는가? 자유가 소중하잖아요. 통행의 자유가 있다. 평안도로 가든 한경도로 가든 평양으로 가든 자유롭게 통행증 없이 다닐 수 있다. 매주마다 열리는 사상학습이니 그런 거 없다. 또 밤마다 검열하고 그런 것도 없다. 집에 들이닥쳐 검열 없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것도 없다. 외국에 나가는 것도 자유, 직업 선택도 자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자유, 종교를 마음대로 믿는 종교의 자유, 이 모든 자유가 보장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들은 꿈에도 마음에서 그리는 것이 그런 것을 원하는 겁니다. 자유. 그걸 떠나서 아주 인간이든 동물이든 기본적인 게 뭡니까? 의식주 해결입니다. 내 집을 가지고 내가 거주할 만한 살만한 영역 확보가 필요하고, 그게 농가 밭이거든요. 그리고 직장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영역이거든요. 영역 확보. 그리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옷이 필요하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옷이 필요하고, 이건 동물이든 인간이든 공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는 욕구는 영원히 시대를 초월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체제가 어떻게 됐든 그것을 충족시켜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누가 폭정을 하고 잘못하고 북한이 못 살고 남한은 잘 살고 이런 것보다도 당신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통일되면 이걸 주겠다. 이걸 주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심리전을 해도 북한에 대소요가 발생해도 탈북민이 안 나옵니다. 거기서 기다릴 것입니다. 내 땅 받고 내 집 받고 또 쌀 주고 옷 주는데 왜 밖으로 나갑니까? 헐보고 추운 곳에, 알 수 없는 곳에 안 갑니다. 거기다가 직장 생긴다는데, 자유가 있다는데 거기서 기다리죠. 그러니까 탈북민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실제로 해야 되고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쌀도 싸놔야 되고 전기도 여유 있게 생산하고 있어야 되고, 탈원전도 좋지만 전기 충분해야 됩니다.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그리고 미리 북한 전 지역을 국토 계획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국토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공공부지 그리고 공장부지, 이제 특수부지는 전부 제외해 놓고 나머지를 전 주민한테 일정하게 어떻게 분배해 줄 것인가, 이런 것도 모두 계획이 다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을 어떻게 투자시킬 건가 전부 설계 다 돼 있어야죠. 갑자기 일 터져 가지고 우왕좌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렇게 해놓고 또 당 간부들 중요합니다. 당 간부들한테는 절대 해유를 해야죠. 모두 처벌을 면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또 1조든 2조든 5조든 써서 북한의 휴민트도 심고 포섭을 해야 돼요. 그거 벌써 몇 년 전부터 다 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돼요. 전체 간부를 다 사버리겠다 하는 각오로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약점을 잡든 돈을 달러를 뿌리든 해서 잡는 겁니다. 북한 사회가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뇌물에 약하고 달러에 약하다는 거. 불안한 사회는 어느 나라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불안한 사회는 뇌물을 더 챙기고 달러를 더 챙기게 돼 있습니다. 한국도 불안해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고, 또 강압 사회는 말 한마디가 생사를 좌우하고 일가 친척이 죽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약점이 됩니다.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변화가 오는 것이고, 변화가 오면은 통일의 계기가 되고, 그런 통일은 평화적으로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북한이 갑자기 무너져도 군벌들이 여기저기 반란을 일으키고 무기 있는 걸로 저항하고 그런 일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방식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존 볼턴의 방식, 중국하고 협상을 해 가면서 중국이 이익을 얻은 그런 조건으로 북한의 원유를 틀어막고 이런 것이 겹치게 되면 아주 빨리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효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현상 유지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병행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존 볼턴 방법하고 결합이 돼서 한다면은 원만히 처리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게 결합을 안 해도 길게 이 방법은 시행이 되면은 결국은 평화로운 흡수 통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마저도 아니한다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든지. 왜 그러냐면은 내년에 당장 북한 당국이 수소폭탄을 완성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수소폭탄은 터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피해가. 지금까지 말한 방법을 다 하지 못했다. 그렇게 된다면 남는 거는 전쟁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굴복밖에 없죠. 전쟁을 한다고 해도 수소폭탄 완성되기 전에 북한이 핵무장을 좀 더 향상시키기 전에 그 전에 해야죠. 그런 것 저런 다 해놓고 나면은 전쟁하고 싶어도 못하지요. 그 나머지 남는 것은 결국 평화협정 맺고 미국은 물러가고 미국은 그로부터 개망신 당하고 동맹국으로부터 모든 신뢰를 상실하고 그리고 세계 리더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이제 그것이 있는 것이고 한국 앞에 기다리는 건 두 가지 남아요. 하나는 강력해진 북한에 의해서 천천히 흡수되는 거. 한국 사회가 다 자편형돼 있고 현재 모든 힘이 거기에 몰려 있는데 두 번째는 강력한 북한에 조공바치고 모든 것이 북한의 지시에서 움직이다가 나중에 결국은 흡수당하는 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자편형돼 있는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저마다 앞장서서 북한하고 줄댈 텐데 그 두 길 남아요. 앞서 말한 전쟁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전쟁을 해야 되고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결국은 모든 것은 북한이 좌우지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간다. 이제 여기에서 선택은 누가 하느냐? 바로 한국 국민이 하는 거죠. 정부가 하고.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해야 되고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쌀도 싸놔야 되고 전기도 여유 있게 생산하고 있어야 되고 탈원전도 좋지만 전기 충분해야 됩니다.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그리고 미리 북한 전 지역을 국토 계획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국토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공공부지 그리고 공장부지 이제 특수부지는 전부 제외해 놓고 나머지를 전 주민한테 일정하게 어떻게 분배해 줄 것인가. 이런 것도 모두 계획이 다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을 어떻게 투자시킬 건가 전부 설계 다 돼 있어야죠. 갑자기 일 터져 가지고 우왕좌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렇게 해놓고 또 당 간부들 중요합니다. 당 간부들한테는 절대 해유를 해야죠. 모두 처벌을 면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또 1조든 2조든 5조든 써서 북한의 휴민트도 심고 포섭을 해야 돼요. 그거 벌써 몇 년 전부터 다 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돼요. 전체 간부를 다 사버리겠다 하는 각오로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약점을 잡던 돈을 달러를 뿌리던 해서 잡는 겁니다. 북한 사회가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뇌물에 약하고 달러에 약하다는 거. 불안한 사회는 어느 나라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불안한 사회는 뇌물을 더 챙기고 달러를 더 챙기게 돼 있습니다. 한국도 불안해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고 또 강압 사회는 말 한마디가 생사를 좌우하고 일가 친척이 죽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약점이 됩니다.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변화가 오는 것이고, 변화가 오면은 통일의 계기가 되고, 그런 통일은 평화적으로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북한이 갑자기 무너져도 군벌들이 여기저기 반란을 일으키고 무기 있는 걸로 저항하고 그런 일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방식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존 볼턴의 방식, 중국하고 협상을 해 가면서 중국이 이익을 얻은 그런 조건으로 북한의 원유를 틀어막고 이런 것이 겹치게 되면 아주 빨리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효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현상 유지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병행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존 볼턴 방법하고 결합이 돼서 한다면은 원만히 처리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게 결합을 안 해도 길게 이 방법은 시행이 되면 가도 효력이 얻고 있는데,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무장, 일본 핵무장, 대만 핵무장을 용인해 버리려고 딱 작정을 하면 그때는 중국이 바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핵무장 시키고, 그리고 북한하고는 뭐 평화협정을 맺든 어떻게 하든 북한이 핵무기를 외부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핵무기 자체를 팔아먹는 거, 이런 것을 막는 거죠. 평화협정하고. 그리고 남과 북에서는 서로 그때부터는 공존하자 하고는 왕래하고 돕기도 하고 평화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한국 국민이 알아서 할 일이죠. 물론 때도 위험해요. 한국은 내부가 분열돼 있어가지고 좌편향돼 있고, 이제 이 부분은 한국인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돼요. 그걸 못한다면 그건 나무 탓할 필요 없죠. 핵을 가진 한국과 핵을 가지지 않는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는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미래 한국을 위해서도 그와 같은 방식이 괜찮습니다. 이제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전쟁 안 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이제 흡수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미국, 중국 협조를 받으면 더 좋고,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저 방송선을 바다에 띄우든 비행선을 허공에 띄우든 해가지고 북한 전역에 어떤 방법으로든 방송 전파가 도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무얼로 하든 간에, 중국 쪽에서 방송을 하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드라마가 됐든 테이프가 됐든 대량 유입시키는데 그 내용들 중에 반드시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통일이 되면은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각기 집을 주고 땅을 나눠주고 개인 소유를 허락하겠다. 다 땅을 분배해 줄 것이다. 그리고 또 옷도 주고 쌀도 주겠다. 실제로 한동안은 식량을 무상으로 배급해 줘야 될 겁니다. 쌀도 주고 옷도 주고 논도 밭도 나눠줄 것이고, 통일이 되면 북한에 수많은 기업들이 가서 투자를 하고 길을 내고 전기를 깔고 보수를 하고 다 할 거기 때문에 자연히 직장이 수도 없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 직장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월 임금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수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뭐가 달라지는가? 자유가 소중하잖아요. 통행의 자유가 있다. 평안도로 가든 한경도로 가든 평양으로 가든 자유롭게 통행증 없이 다닐 수 있다. 매주마다 열리는 사상학습이니 그런 거 없다. 또 아시랍니다. 여참은 티베트고 어디고 독립하겠다 할 것이죠. 신장 위구르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부에 통제가 약해지면 국내 자체에서도 이파 저파 갈라져서 나라가 쪼개질 우려가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어디서 함부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더구나 두 군데서 전쟁은 못하는 나라입니다. 이 강대한 미국도 두 군데 전쟁을 벌이고 두 군데서 다 승리할 수 없다, 이런 판인데요. 그럼 전쟁 안 하고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실제적으로 한국, 일본, 대만
핵무장 카드를 쓰는 것입니다. 언플이 아니고 실제적인 핵무장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하고 또 하나는 북한을 위아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공작과 방법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는 자주 언급을 해봤습니다만은 미국이 최후 카드를 쓰는 거지요. 한국, 일본 핵무장, 대만까지 핵무장 시켜버리겠다. 그렇게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죠. 아니 실제로 핵무장 시키려고 해야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안 믿을 거예요. 뭐 설마 미국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세계 핵 도미노가 일어나는데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카드 효력이 얻고 있는데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무장, 일본 핵무장, 대만 핵무장을 용인해 버리려고 딱 작정을 하면 그때는 중국이 바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핵무장 시키고 그리고 북한하고는 뭐 평화협정을 맺든 어떻게 하든 북한이 핵무기를 외부로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핵무기 자체를 팔아먹는 거 이런 것을 막는 거죠. 평화협정하고. 그리고 남과 북에서는 서로 그때부터는 공존하자 하고는 왕래하고 돕기도 하고 평화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한국 국민이 알아서 할 일이죠. 물론 때도 위험해요. 한국은 내부가 분열돼 있어가지고 좌편향돼 있고 이제 이 부분은 한국인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돼요. 그걸 못한다면 그건 나무 탓할 필요 없죠. 핵을 가진 한국과 핵을 가지지 않는 한국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는 확연하게 다를 것입니다. 미래 한국을 위해서도 그와 같은 방식이 괜찮습니다. 이제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전쟁 안 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는 이제 흡수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 미국, 뭐 중국 협조를 받으면 더 좋고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쌀도 싸놔야 되고 전기도 여유 있게 생산하고 있어야 되고 탈원전도 좋지만 전기 충분해야 됩니다.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그리고 미리 북한 전 지역을 국토 계획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국토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공공부지 그리고 공장부지 이제 특수부지는 전부 제외해 놓고 나머지를 전 주민한테 일정하게 어떻게 분배해 줄 것인가. 이런 것도 모두 계획이 다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업을 어떻게 투자시킬 건가 전부 설계 다 돼 있어야죠. 갑자기 일 터져 가지고 우왕좌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렇게 해놓고 또 당 간부들 중요합니다. 당 간부들한테는 절대 해유를 해야죠. 모두 처벌을 면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또 1조든 2조든 5조든 써서 북한의 휴민트도 심고 포섭을 해야 돼요. 그거 벌써 몇 년 전부터 다 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돼요. 전체 간부를 다 사버리겠다 하는 각오로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약점을 잡든 돈을 달러를 뿌리든 해서 잡는 겁니다. 북한 사회가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뇌물에 약하고 달러에 약하다는 거. 불안한 사회는 어느 나라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불안한 사회는 뇌물을 더 챙기고 달러를 더 챙기게 돼 있습니다. 한국도 불안해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고 또 강압 사회는 말 한마디가 생사를 좌우하고 일가 친척이 죽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약점이 됩니다.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부적으로 변화가 오는 것이고 변화가 오면은 통일의 계기가 되고 그런 통일은 평화적으로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북한이 갑자기 무너져도 군벌들이 여기저기 반란을 일으키고 무기 있는 걸로 저항하고 그런 일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방식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존 볼턴의 방식 중국하고 협상을 해가면서 중국이 이익을 얻은 그런 조건으로 북한의 원유를 틀어막고 이런 것이 겹치게 되면 아주 빨리 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효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현상 유지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이 병행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존 볼턴 방법하고 결합이 돼서 한다면은 원만히 처리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게 결합을 안 해도 길게 이 방법은 시행이 되면은